과연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모두가 최가온의 금메달에 환호하며 축제를 즐기던 그 찰나, 해외 중계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10초간의 돌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MBC 해설진조차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던 황제 클로이 킴의 이례적인 행동. 올림픽 3연패라는 대업을 눈앞에서 놓친 직후 그녀가 17살 소녀의 귓가에 남긴 말은 놀랍게도 내가 졌다는 깨끗한 인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사거든요. 전 세계 스노보드 판을 뒤흔든 이 찰나의 진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K자부심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경악게 한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서막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토록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낸 걸까요? 시계를 8년 전 2018년 평창에 뜨거웠던 그날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 소녀는 전 세계를 뒤흔든 클로이 킴이라는 거대한 상징을 보며 자신만의 은밀한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 꿈이 소녀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경이로운 재능을 가진 원석이 있다는 소식에 클로이 킴의 가족,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이 어린 선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가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미국 맘모스 마운틴에서의 훈련 환경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도자들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클로이 킴 측의 배려는 사실상 오늘날 최가온을 있게 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대물림에 가깝습니다. 클로이 킴이 정성껏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최가온은 가장 날카로운 기술로 황제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셈이니까요. 혹자는 이를 두고 세대교체의 잔인한 예견이라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설이 스스로 또 다른 전설의 길을 열어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숭고한 서사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아마 클로이 킴 본인조차 자신이 키운 이 작은 소녀가 이렇게 빨리 자신의 턱 밑까지 쫓아와 왕자를 뒤흔들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기대했던 이 눈부신 동화가 완성되기도 전 경기장에는 모두의 숨을 멎게 만든 최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선수의 올림픽을 이토록 순식간에 암전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 밀라노의 설상은 환호 대신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선 1차 시기 두 번째 점프에서 최가온의 보드가 파이프 가장자리에 날카롭게 걸리는 그 찰나, 그녀는 머리부터 눈밭에 내리꽂혔습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소녀의 모습에 현장에는 들것이 긴급 투입됐고 경기장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전광판에 띄어진 차가운 낙인 바로 DNS였습니다. Did not start, 즉 사실상 경기를 포기했다는 이 공식 선언은 최가온의 꿈이 여기서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1차 시기 점수는 고작 10점. 전문가들조차 천재의 불운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울면서 만류했고 코치진조차 기권을 권유했지만 최가온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다시 출발대에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자신의 롤모델인 클로이 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자존심이었던 거죠. 중계석의 해설진조차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한 건 바로 이 불굴의 투지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기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이겨낸 그녀가 보여준 전율의 90.25점 뒤에는 어떤 소름 끼치는 기술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과연 90.25점이라는 이 경이로운 숫자가 단순히 운이나 심판의 호의였을까요? 진정한 전문가라면 최가온이 3차 시기에서 보여준 기술적 레이아웃의 무서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가 첫 번째 벽을 타고 올라가 스위치 백사이드 900으로 포문을 열었을 때 이미 승부의 저울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고난도 기술을 단 한 번의 회전력 손실 없이 연결하는 그 정교함. 이건 단순히 높이만 뛰는 클로이 킴의 피지컬 스노보딩을 최가온의 메커니즘 스노보딩이 정면으로 돌파해버린 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살벌한 눈보라 속에서 보드의 엣지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며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영역이었거든요. 클로이 킴이 1차 시기에서 88점을 받고 미소 지었던 건 자신의 스케일이 압도적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가온은 기술적 다양성과 완벽한 착지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그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클로이 킴의 3차 시기 실수는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최가온이 쌓아 올린 완벽한 데이터의 벽 앞에서 느낀 전설의 심리적 압박감이 불러온 결과였죠.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의 에이스가
시상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른 이 완벽한 기술보다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은 카메라가 꺼진 직후 시상대 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미국 중계석은 금메달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화면을 돌리지 못한 채 한동안 정적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최가온의 눈물에 집중하던 그 순간 해외 중계 카메라의 사각지대에는 그 어떤 메달보다 값진 10초의 드라마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시상대 구석, 클로이 킴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장갑을 벗었습니다. 스포츠에서 장갑을 벗고 맨손을 내미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최고의 경의이자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가장 깨끗한 퇴장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대본 있는 영화에서도 연출하기 힘든 소름 돋는 장면이거든요. 그녀는 최가온의 떨리는 손을 맞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더 토치 이즈 유즈 나우. 이제 이 횃불은 너의 것이라는 전설이 후계자에게 건네는 마지막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MBC 해설진이 방송사고에 가까운 침묵을 지키다 결국 말도 안 되라며 탄식을 내뱉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에이스가 패배하는 순간마저도 이토록 우아하고 완벽하게 왕자의 주인을 바꿔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결국 20초의 영상은 최가온이 단순히 운이 좋아 이긴 것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전설로부터 직접 황제의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 숨겨진 한국 스노보드의 시급한 과제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승리에서 진짜 목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17세 소녀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보다 더 경이로운 건 78년이라는 한국 설상 종목의 무관심과 척박한 환경을 뚫고 나온 돌연변이 같은 천재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빙상과 썰매, 그리고 설상까지 동계올림픽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금메달을 보유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소외됐던 곳에서 피어난 가장 지독한 노력의 결과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최가온 같은 유망주들은 전용 훈련장 하나 없어서 해외를 전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해설진이 금메달 확정 순간에 눈물을 쏟으며 시설 확충을 호소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시스템 속에서 클로이 킴이라는 전설을 넘어서는 괴물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두 선수가 보여준 품격입니다. 17세 소녀의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26세 선배가 보여준 아름다운 승부. 클로이 킴이 뿌린 영감의 씨앗은 최가온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맺혔고 이제 한국 스노보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천재 소녀가 써내려갈 다음 페이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K자부심이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20초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준 감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숨은 서사를 발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